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16과 17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17이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들 혹은 바뀐 기능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렸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17에서는요,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생겼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많이 바뀐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만져봤더니 작업에 있어서는 새로 생긴 기능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바뀐 기능들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뒤에 새로 생긴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뀐 기능들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이 프라이머리 휠, 요 컬러 휠, 요 인터페이스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 17 버전에서는 조금 더 날렵해진 이미지에 가깝다면 16 버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묵직한 느낌의 인터페이스가 추가됐었죠. 아무래도 새로 바뀐 17 버전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른 여타 색보정 툴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 휠 인터페이스만 보여드렸는데 컬러 바 인터페이스도 양쪽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꽤 바뀐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새로 나온 17 버전의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특이하게 볼만한 것들은 이 각 기능들 아래에 조그맣게 어떤 아이콘처럼 색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6 버전에선 이런 것들을 그냥 YRGB라고 글씨로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색상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제 이 컬러바로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17 버전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YRGB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과감하게 그냥 색상들로 이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이콘에 해당하는 색들을 넣어준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로그 휠도 조금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로그 휠 하면 떠올리는 기능은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였는데요. 각각이 섀도우와 미드톤의 경계, 미드톤과 하이라이트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해상도가 2560-1440 해상도입니다. 이거보다 작은 1920-1080 해상도에서는 L.R, H.R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17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여기를 좀 길게 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가 각각 아래쪽 화살표 방향, 위쪽 화살표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 써줘도 될 것 같았는데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는 조금 의문이 들긴 들어요. 17 버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름들을 조금 기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게 마련이죠. 이제 이 인터페이스 옆에 있는 밝기, 요 밝기 범위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6 버전과 17 버전이 되게 비슷하게 하얀색 선이 아래부터 이제 오른쪽 위로 돌아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터 휠을 밝히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요. 값을 줄이면 이제 왼쪽으로 줄어가는 이 방식은 변함이 없어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감마와 리프트처럼 기본값이 0인 경우는 가장 위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값을 올리면 오른쪽으로 퍼져나가고 값을 줄이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식이 개인적으로 저는 가시성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번에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값을 올리면요. 이쪽으로 돌아나가요. 값을 올리면 이렇게 돌아나가고요. 낮추면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관적이다라고 느끼기에는 차라리 가운데서 크게 했을 때 오른쪽, 작게 했을 때 왼쪽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느낌이 더 잘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마랑 리프트,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관을 양쪽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다면 이제 외관보다 더 많이 바뀐 거는 사실 이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걸로요. 이름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16 버전에서는요. 이 인터페이스, 이 팔레트를 컬러 휠즈 팔레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휠, 프라이머리 바, 로그 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성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시작 지점이 프라이머리로 바뀌고 여기 이름이 컬러 휠, 컬러바, 로그 휠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 17 버전에서 이름을 좀 잘 바꿨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던 우리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작업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16 버전에선 프라이머리 휠, 프라이머리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휠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 휠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로그만 해도 이전 16 버전에서는 로그 휠이 아니라 로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그라고 이름이 붙어있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다 보니까 이 기능은 로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좀 너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로그 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왔었는데요. 이름이 이제 로그 휠이라고 아예 지정이 된 것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로그 휠 같은 경우는 로우 레인지나 하이 레인지 등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세컨더리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처음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로그라는 이름이 붙은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요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과 그 다음에 로그 휠에 사용하는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것들을 다 합쳐서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의 팔레트로 지은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요런 내용, 이름과 그냥 외관 외에 정말 많이 바뀐 부분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컬러 휠 인터페이스, 컬러 휠 팔레트에서는 이 하단에 쉐어드 어저스트먼트 툴 기능이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앞에는 컨트라스트 피벗, 세츄레이션 휴, 루마 믹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2페이지에 넣어서 템퍼러처와 틴트, 미드톤 디테일, 컬러 부스트, 섀도우스 하이라이트 이것들을 이렇게 넣어 놨었는데요. 17 버전에 돌아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페이지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한눈에 한 페이지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근데 배치를 새로 하면서 이 위아래에 있던 이 순서도 조금씩 바꾸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위에 쪽이 1페이지고 아래 쪽이 2페이지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한 줄에 놔도 밑에 그냥 쭉 놔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위아래로 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작게 붙어 있으면 이제 서로 삐끗할 수 있을까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템퍼러처와 틴트는 2페이지에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 전면으로 오면서 그것도 가장 상단에 이렇게 놨다라는 걸 보면 이런 색온도와 틴트 개념을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배치를 보고 뭔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뭔가 익숙한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치가 다시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널의 상단 노브 배치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Y 리프트 감마 게인 제외하고 콘트라스트 피벗 미드톤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부스트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렇게 3개 묶여 있고 세츄레이션 휴 루마 믹스가 이제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요것들과 일부러 좀 같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페이지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16 버전에서 작업할 때 특히 이제 피부를 보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미드톤 디테일을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녀석이 2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귀찮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노브를 쓸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했는지 노브 같은 것들이 또 프라이머리 노브라서 얼만큼 조절했는지 값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래저래 패널을 쓰면서도 2페이지를 넘겨서 보거나 이래야 됐던 경험이 있던 걸로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한 페이지로 놓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외관에 바뀐 점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프라이머리 휠 이제 이 프라이머리 팔레트가 바뀐 것 중에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팔레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실 블러에서도 적용될 화면이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거는요. 이 값을 내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교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16 버전이 되면서 굳이 이제 컬러 바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직접 값을 좀 조절하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되긴 됐는데요. 16 버전에서부터는 여기다 값을 직접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1.5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기서 저희가 마우스 휠이 이제 컬러 바처럼 마우스 휠을 조절할 수 있진 않았거든요. 마우스 휠을 여기서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지만 컬러 휠 인터페이스에서는 여기서 마우스 휠을 이용할 수 없었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야지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미세 조절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17 버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전과 달리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커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제 원하는 자릿수에 가서 이제 위치를 하게 한 뒤에 이 커서 있는 자릿수에서 키보드 화살표 위쪽을 누르시면요 값이 증가합니다. 지금 보시면 쭉쭉쭉 값이 증가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커서를 왼쪽으로 옮겨서 두 번째 자릿수로 옮기면 그것보다 더 큰 정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자릿수로도 팍팍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릿수를 찾아가서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세한 조정을 원할 때는 역시나 이제 파일 가서 마우스 휠을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간 단위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큰 단위수로 움직일 때는 오히려 여기서 조절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큰 단위수로 움직이기에는 역시 마우스로 확확 잡아당기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 방식도 이제 요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조금 재미있어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레드 값을 올려놓고 얘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요 R 여기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지 이제 되는데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글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어떤 값을 조절한 뒤에는 요 아래에 있는 이 색 있는 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리셋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자로 써 있을 때보다 요 영역이 좀 좁아져 가지고 전보다 약간 취소할 때 미세한 컨트롤을 요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원래는 개별 채널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패널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들이 편하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패널이 굳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패널에 비슷하게 물론 조금 더 손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분명히 미세 조정을 원하던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패널이 있으면 0.01보다 더 낮은 강도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역시 이런 장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로도 상당 수준의 이제 정교한 컨트롤을 하는 게 이제 편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아마 블러 팔레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6 버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6 버전에서는 블러 팔레트를 썼을 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는 한 단위가 이제 0.03씩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0.01 단위로 조절하고 싶으면 진짜 마우스로 잘 안 되네. 마우스로 되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거나 혹은 직접 0.51 이렇게 쳐야 됐었죠. 값을 입력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닌 분들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전히 마우스로는 0.03씩 움직입니다만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커서를 옮기신 다음에 이제 하나씩 올리면 0.1 단위로도 블러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 버전에서 17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름까지 바뀐 요 프라이머리 팔레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컬러 휠이라는 이름에서 프라이머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에 큰 차이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조금 생겼고 개인적으로 이 바뀐 방식이 이제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이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쓰시는 데 조금의 차이를 준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요 커서를 이용해서 특정 자릿수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특히나 이제 미드톤 디테일처럼 피부 같은 것들을 이제 살짝 뭉개주든가 컬러 부스트처럼 약간 되게 미세한 채도 조절을 쓸 때 사용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이 노브만큼이나 편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머리 휠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